자, 이번에는 모성간호입니다, 여러분.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단어를 조금 블랭크 칸에 비워진 자리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난소에서 만들어졌고요. 인체 세포 중에서 가장 큰 거 뭐죠? 난자 적으셔야 되겠죠? 난자죠. 자, 난자는 난소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인체를 이루는 세포 중에서요 가장 커요. 그리고 얘는 매월 월경전에 나오죠. 그런데 언제 나오죠? 12에서 16일 사이에 나오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배란이라고 하죠. 배란. 그죠? 그리고 난자는 생존기간이 24시간 생존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넣으실 말은 정자라는 말 넣으셔야 되겠죠. 자, 정자는 생성이 어디서 된다? 고안에서 만들어지고, 정자를 성숙시키는 곳이 어디다? 부고안이다 하는 거. 그리고 또 태아의 성을 결정하는 거는 난자 염색체 수가 아니라 정자의 성염색체가 결정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정이라고 적으셔야 되겠죠. 수정. 자, 수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하겠죠. 그럼 이때 수정이 되는 곳이 난관, 나팔관이죠. 그럼 이때 난자는 여러분 염색체 수가 모두 몇 개야? 23개. 그죠? 그 다음에 정자 염색체 수는 몇 개예요? 23개.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합체한 수정란의 염색체 수는 46개 합쳐졌으니까 그거를 다르게 말한다면 23쌍이라고 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착상이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착상. 자, 착상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수정란이 자궁벽에 붙어서 자리를 잡는 것을 착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이 어디서 됐죠? 나팔관에서 수정이 됐죠. 수정된 수정란이 자궁벽에 붙으려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거 착상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 착상이 안 되게 도와주는 피임 도구가 뭐였습니까? 자궁 내 장치, 루프라는 거였죠. 루프, 착상 방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성의 생식기 중에서 내생식기라고 했죠. 자, 내부에 있는 생식기 하면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적으셔야 되겠죠. 뭐가 들어갑니까? 난소, 그 다음에 난관 또는 다른 말로 나팔관, 그리고 또 자궁, 질하고 적으셔야 되겠죠. 난소, 난관, 자궁, 질. 이 네 가지 외에는 어떤 것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부 생식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이곳은요, 이곳은요, 유산강균이 존재해요. 어디더라? 질이죠. 적으셔야 되겠죠? 질. 자, 질은 특징에서 유산강균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냥 유산강균 외울 건 없지만 균이 정상적으로 늘 붙어 있는 균인데 유산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 보니까 어떤 성격을 띠고 있을까요? 산성의 성격을 띠고 있겠다. 그리고 질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합니까? 월경 배출, 그리고 성교, 그리고 또 중요한 분만 시 산도의 역할을 하겠다. 그죠? 그런데 임신을 하면 이 질에 혈액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점막이 빨갛게 된다. 차주 색깔로 된다라고 했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체드윅징후라고 했어요. 체드윅징후. 그리고 임신을 하면 질 분비물이 증가하죠. 이때 질 분비물이 증가해서 임신 때 잘 생기는 질염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잘 생기는 질염이 어떤 거였죠? 모닐리아 질염이 잘 생기죠. 적어두십시오. 임신 시에는 질염이 잘 증가한다.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칸에 적으실 거는 여러분 뭡니까? 방광 뒤에 있고 직장 앞에 있는 거 자궁이라고 적으셔야 되겠죠. 그럼 자궁은 방광 뒤에 있고 직장 앞에 있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자궁은 방광과 직장 사이에 낑겨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자궁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합니까? 태아 발육 그리고 수정란 착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착상, 자리 잡는 거랬죠. 이 착상이 자궁의 어느 부분에서 자리를 잡습니까? 자궁의 가장 윗부분, 자궁 저부에서 자리를 잡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임신을 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부위가 어디다? 자궁이죠. 특히 자궁의 어디? 자궁 저부. 저부에서 변화가 가장 크다. 그래서 산욕기간 중에서 회복이 가장 더딘 부위도 어딜까요? 자궁이에요. 근데 이 자궁이 임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궁이 부드러워진다 그랬죠. 귓볼을 만지는 느낌처럼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느낌이 부드러워서 굿이다. 부드러워서 느낌이 굿이다. 뭐라고요? 굿될 징후. 부드러워져서 굿이다. 굿될 징후. 질이 차주 색깔로 변한다. 차주 색깔로 변한다. 체드윅 징후라고 했었죠. 구별하실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자궁은 가장 아래쪽 부분, 우리가 자궁 이렇게 표주방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 내막이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 아랫부분이 뭐예요? 여기 질이 있어요. 그럼 이 아랫부분은 뭐라고 합니까? 경부. 그죠?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은 뭐라고 합니까? 체부. 자궁의 체부. 그 다음에 자궁에서 가장 윗부분 펑퍼짐한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자궁 저부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임신을 하면 자궁이 점점 커지니까 자궁의 저부 윗부분이 점점 위로 올라갈 거야. 그랬을 때 자궁의 저부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언제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자궁 위로 올라온다? 36주 때요. 자, 36주는 9개월이거든요. 이때 검상돌기 있는 데까지 올라올 거야. 자궁이 커져가지고요. 그러다가 9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유는 조금씩 내려올 겁니다. 왜? 태아가 내려와야지 이제 분만이 곧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분만의 전구 증상에 태아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 태아 하강감이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 자궁의 저부가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높이 올라오는 시기가 언제다? 36주. 그 이유는 조금씩 내려올 거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궁입니다. 그리고 이 자궁은 속이 안에 비어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속이 비어 있는 두꺼운 근육으로 된 장기입니다. 속이 비어 있는 두꺼운 근육으로 된 장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칸에 적으셔야 되겠죠? 난관 또는 다른 말로 나팔관이라고 적으셔야 되겠죠? 그럼 이 관은 하는 일이 뭡니까? 난소가 그쪽으로 지나가고 자궁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난자가 지나가고 또 정자가 지나가고 또 수정란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죠. 그죠? 난관은 난소가 지나가고 정자가 지나가고 수정란이 지나가는 길인 거죠. 이 수정란이 지나가는 이 길을 끊어버리고 정자도 못 지나가게 끊어버리는 피임법이 뭡니까? 난관결찰술이라는 영구적 피임법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 수정이 되는 곳이 난소인데 수정이 주로 어디에서 됩니까? 난관이라고 기억해도 되지만 난관에서도 팽대부, 난관의 팽대부에서 수정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에 동그라미에 칸에다 적으실 거는 뭐예요? 난소라고 적으셔야 되겠죠. 난소. 자, 이 난소는 좌우에 한 개씩 있다. 아몬드 모양으로 있죠. 하는 일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난자를 배출하죠. 언제 이 배출이 난자가 나오는 거를
배란이라고 한 거니까 월경전, 다음 월경전 12에서 16일 사이가 난자가 배출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난소에서 하는 일 중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호르몬을 만들죠. 호르몬을 만들죠.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이 호르몬이 어떤 겁니까? 여성 호르몬 2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2가지 만들죠. 그래서 이 난소는요, 호르몬도 만들고 또 난자도 만들고 해서 2가지 일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혼합형 분비선이다 라고 했죠. 2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그곳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지금 말했던 난소, 그 다음에 남자에게서 어떤 거? 고환, 정자 만들고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만들고 하는 거죠. 또 어디가 있었지? 췌장이 있었지. 췌장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트리 만들고 인슐린 글루카곤 만들고. 그래서 혼합형 분비선 하면은 췌장, 난소, 고환 들어갔었거든요. 자, 그 중에서 호르몬을 난소에서 만든다고 했는데, 자, 여성 호르몬 어떤 거?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이죠. 다른 이름으로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트로겐은 배란 전에 분비되고, 프로게스테론은 배란 후에 분비되고 하는 일 전체 한번 다시 꼼꼼하게 보셔요. 자, 이번에는 임신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임신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 여러분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다음 중 임신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인 것은 해가지고 물어볼 때 정확하게 구별하실 것. 자, 첫 번째, 잇몸 출혈이 있다. 그죠? 잇몸 출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심박 출량이 어떻게 됩니까? 심박 출량 적으셔야 되겠죠? 증가한다. 심박 출량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맥박수는 어떻게 됩니까? 맥박수도 증가한다. 임신하면. 그 다음에 혈액의 양도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때 혈액의 양이 증가가 백혈구도 당연히 혈액이니까 증가하죠. 적혈구도 증가해요. 그런데 혈액의 양은 증가하지만,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뭐라고 적으셔야 돼요? 생리적 빈혈이란 말 적으셔야 되겠죠. 생리적 빈혈이 생길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럼 생리적 빈혈은 괜찮다 이건 거죠. 그럼 이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 뭐가 많아서? 혈구보다 뭐가 많아서요? 혈장이 많아서요. 혈장이 많아서 국물이 더 많아가지고 건더기가 적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물이 더 많고 건더기가 적어 보여서 빈혈로 보인다. 그런다 괜찮다. 생리적 빈혈입니다. 되셨습니까?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초기, 말기에 생기는 게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초기, 말기에 빈뇨가 생길 수 있죠. 앞에다 적으셔야 되겠죠? 빈뇨. 이 빈뇨는 초기에도 생기고 말기에도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호흡수는 어떨까요? 맥박수가 아까 빨라진다며, 그러면 호흡도 과호흡이 있겠죠? 과호흡이 있겠죠. 그리고 또 임신을 하면 변비가 생기죠. 장운동이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이 자궁만 릴렉스 하는 게 아니라 또 장도 릴렉스 시켜서 변비가 생길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체중은 어떻게 됩니까? 늘 거야. 그런데 초반부터 늘진 않아. 초반에는 입덧하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체중 증가는 언제부터 있다? 임신 4개월 정도부터 있다. 실제적인 체중 증가는 임신 4개월 이후부터다. 그리고 총 느는 게 어느 정도 는다? 11에서 12kg 정도가 증가할 거다. 임신 중에. 그리고 한 달에 보통 얼마 정도씩 는다? 한 달에 1.5에서 2kg 정도씩 증가할 거다. 그죠? 그러면 한 달에 1.5에서 2kg 정도 매월 증가한다는 거를요, 여러분 만약에 주로 물으면 한 달은 4주니까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1.5에서 2kg 나누기 4 하면은 1주로 환산을 한다면 400g에서 500g 증가할 거다. 그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자, 착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흑선 나타날 거다. 흑선이 뭐였어요? 복부 중앙에
배꼽 중앙에 검은 선이 쫙 그어지는 게 뭐예요? 흑선. 그 다음에 임신선, 이거 뭐예요? 이거는 살이 트는 거, 배가 막 복부가 증대되면서 살이 트는 거, 그거 임신선. 그 다음에 유륜이, 전 나오는 유륜 부분이 색깔이 어때요? 검게 변하죠? 착색될 거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토돌토돌토돌 유륜 쪽에 토돌토돌한 결절이 생길 거다. 그게 뭐죠? 몽고메리 결절.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랬습니까? 참깨 씨앗이 들어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 기름이 나올 거야. 그래서 유두가 매끌매끌하게 도와주는 게 몽고메리 결절이고, 이게 있다는 거는 뭐다? 임신이다, 이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여성은 보통 가슴으로 숨을 쉬는데 복식 호흡을 할 때가 있다. 그게 언제죠? 한 임신 6개월 정도쯤 됐을 때는 복식 호흡을 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12번에 아까 말했다시피 임신을 하면 질염이 생길 거다. 그럼 이 질염이 아까 뭐라 그랬죠? 모닐리아 질염이 증가할 거다, 그 말인 거죠. 전체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피임법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었지만 배란기, 가임기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배란은 언제다? 다음 월경 전이에요. 다음 월경 전 12에서 16일. 그리고 가임기는 정자가 사는 3일을 더하자 그랬죠. 다음 월경 전 12에서 19일이라고 했어요. 배란일을 중심으로 전후 4일간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 우리 문제로 제가 한번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9월 2일 날 생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28일 주기예요. 28일 주기예요. 그럼 28일 주기면 이 여성의 배란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만약에 물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9월 2일 날 생리 시작했는데 28일 주기래요. 그럼 이때 9월 2일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죠. 28일 주기니까 다음 예정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먼저 해야 될 일은 다음 생리 예정일을 빨리 구해야 돼. 근데 9월 2일 날 했고 28일 만에 돌아오니까 다음 예정일은 언제가 될까요? 언제가 돼요? 9월 30일이 되겠죠. 9월 30일. 그걸 찾아내야 돼. 그럼 9월 30일이 예정일이거든요. 그럼 이 여성의 배란기는 언제가 될까요? 배란기는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12에서 16일이라 그랬지. 그러면 30일에서 12 빼. 그럼 얼마예요? 18. 맞나요? 또 30에서 16 빼. 그럼 얼마예요? 14 되겠죠. 그럼 이 여성의 배란기는요. 언제다? 9월 14일. 14일에서 언제예요? 18일이 되겠죠. 18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2에서 16일이 배란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이 30일에서 12 빼고 그 다음에 30에서 16을 빼면 14일에서 18일이 배란기가 되겠죠. 그럼 이 여성의 가임기를 여러분 한번 계산해봐. 가임기. 가임기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12에서 19라며. 12에서 19라며. 그러면 30에서 12를 빼면 어떻게 돼요? 18. 그죠? 그 다음에 30에서 19를 빼면 어떻게 돼요? 11 되는 거죠. 그럼 이 여성의 가임기는 9월 11일부터 언제예요? 18일까지가 되는 거죠. 18일까지. 되셨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다시 확인하시고 저한테 묻던 동료분들한테 묻던 알고 넘어가십니다. 응용을 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봐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란기, 가임기 이렇게 계산하는 피임법은 무슨 피임법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공중에서 월경주기법이라고 했었죠. 배란기, 가임기 계산하는 거는 월경주기법.
피임법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피임법 중에서 여러분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날짜 피임법이라는 것도 있었잖아. 그럼 날짜 피임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 여성이 6개월 정도 봤을 때 어떤 경우는 가장 빨리 돌아올 때는 얼마 만에 돌아오고 가장 늦게 돌아올 때는 얼마 만에 돌아온다. 그걸로 계산하는 거죠. 그게 날짜 피임법이죠. 이것도 여러분 공식처럼 외우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돌아올 때, 짧은 주기라는 말은 가장 빨리 돌아올 때 그 말인 거죠. 그럼 가장 빨리 돌아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18을 했죠. 적어두세요 여러분. 마이너스 18을 했어. 그래서 제가 헷갈리시면 빨리 돌아오는 거 싫잖아. 그죠? 빨리 돌아오는 거 일반적으로 친구들 싫어하잖아요. 원생분들도. 그럼 어떻게? 에이, 욕 한 번에 아우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에이 하고 마이너스 18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길게 돌아올 때, 그러니까 가장 늦게 돌아올 때, 가장 늦게 돌아올 때는 얼마를 빼요? 마이너스 11을 뺐어요. 그죠? 마이너스 11을 뺐어요. 그래서 가장 짧은 주기에서는 마이너스 18, 가장 늦게 돌아올 때는 마이너스 11이었죠. 그래서 그 밑에 예를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예를 보시면 최단 월경 주기, 그 말은 뭐예요? 가장 빨리 돌아올 때는 27일 만에 돌아오고 가장 길게 돌아올 때는 31일 만에 돌아온다잖아. 그러면 이때 가장 짧게 돌아오는 빨리 돌아오는 27일에다가 뭐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18 해야죠. 그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8 하면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긴 주기 31일에다가는 뭐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11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여성은 마이너스 10이라면 얼마요? 20일이지. 그럼 이 여성이 피임을 해야 될 기간은 얼마다? 9일에서 20일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피임법을 뭐라고 한다? 날짜 피임법이라고 한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임신을 한 게 맞아요. 그래서 분만 예정일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분만 예정일은 마지막 생리 어떤 날이 중요하다고요? 시작일이 중요하다 그랬죠. 마지막 생리 시작일이 중요하다. 그럼 이때 이 시작일에서 어떻게 한다? 9월 10일 날 시작해서 9월 17일 날 끝났다 하면은 끝난 날짜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9월 10일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이때 9월 그 다음에 10일이라고 하면 이때 일수에다가는 뭐를 더하자? 7을 더하자. 그 다음에 월수에다가는 뭐를 더하자? 9를 더하자. 이 말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8월 그죠? 18월 17일이 되겠죠. 근데 18월은 없잖아. 1년은 12달이니까. 그럼 내년 6월 그 다음에 17일이 다음이 아니라 분만 예정일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월수에다가는 9를 더하고 적어두셔요. 일수에다가는 7을 더한다 라는 거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HCG입니다. 여러분, HCG. 자, 요거 적어두시고 옆에다 다른 말로도 적어두세요. 풀어서 뭐라고 합니까?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죠.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그죠? 자,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태반에서 분비된다. 그리고 임신 반응 검사에서 나온다. 그리고 또 뭐와 관련 있다? 입덕과 관계가 있다 하는 거.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임신의 절대적 징후라는 말 있죠. 자, 절대적 징후는 다른 말로 확정적 징후라고 했어요. 이는 빼도 박도 안 하게 임신이 맞다 하는 뜻이라 그랬죠. 언제부터 할 수 있다? 임신 20주 이후에 이런 거를 알 수 있다. 그럼 어떤 거죠? 절대적 징후에는 인 것 같다가 아니라 확실하다 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본 거, 초음파에 의해서 태아를 확인한 거, 내 귀로 들은 거, 태아 심장 소리, 그리고 내가 느낀 거,
태동 이 세 가지가 임신의 절대적 징후가 되겠죠. 적어 두십니다. 아시더라도 적어 두실 것. 태아 심음, 그리고 태동, 그리고 초음파에 의한 태아 확인. 이 세 가지가 절대적 징후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어떤 것도 넣으면 안 돼요. 절대적 징후에는 생리 안 하는 거 그거는 인 것 같다. 가정적 징후. 가정적 징후. 그죠? 그리고 또 체중이 증가하는 것도 가정적 징후. 속이 울렁거리는 것도 가정적 징후. 그죠? 그 다음에 용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가 양성이다.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가정적 징후입니다. 되셨습니까? 절대적 징후는 요 세 가지라는 거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임신하면은 나타나는 불편감이라고 해서 불편감은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때 초기의 불편감, 중기의 불편감, 말기의 불편감이라는 게 있다. 이때 불편감이 어떤 종류가 있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인 거죠.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안에 칸에다가 적어놔 주시겠습니까? 자, 임신 불편감 중에서 초기의 불편감입니다. 초기에는 어떤 거 있죠? 입덧. 자, 입덧을 여러분 다른 말로 임신오조라고 합니다. 입덧을 임신오조 같은 거예요. 초기의 불편감. 그 다음에 심계항진, 초기의 불편감. 그리고 기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죠. 양가감정, 초기의 불편감. 그리고 입덧이 굉장히 초기의 불편감에 들어가죠. 그래서 입덧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입덧 완화법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꼭 아세요. 입덧을 완화하는 방법. 그래서 공복 상태는 좋지 않다. 그리고 과식을 피하라. 그리고 일어나기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른 비스켓, 그저 건조한 탄수화물, 참크래커, 건빵 이런 거요. 건조한 좀 퍽퍽한 탄수화물 음식을 먹어라. 기름진 거 이런 거 안 좋다. 자극적인 음식 같은 것도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주 먹어라. 그리고 너무 심하면 항구토제 같은 거 복용해도 된다. 그리고 또 뭐 옆에다가 더 하나 적은다면 콜라나 따뜻한 우유, 차 이런 게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게 이런 거가 입덧 완화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봐주실 것.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기에는 어떤 불편감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자, 중기 때는 질 분비물 증가하더라. 맞다 그랬죠. 그리고 또 중기에 변비가 있을 수 있더라. 변비가 있을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이때 꼭 기억하실 게 가슴앓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 가슴앓이는 상복부 쪽에 싸하면서 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위산이나 이런 게요. 역류에서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싸한 느낌이 들고 불편감이 나타나는 거. 가슴앓이가 나타나더라. 얘는요. 커진 자궁이 복부를 압박해서도 나타나고요. 또는 프로게스테론 있죠. 그게 자궁을 편안하게 릴렉스해야 안에서 태아가 편안하게 느끼겠죠. 임신 때. 그래서 릴렉스해 주는데 얘가 자궁만 릴렉스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자궁을 릴렉스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위도 다른 장기도 릴렉스 시켜서 위라는 거는 분문, 유문, 관략근이 조여줘야 되는데 특히 분문, 관략근이 식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근육도 릴렉스하다 보니까 위산이나 이런 것 등이 그 조여주는 게 느슨하다 보니까 식도 쪽으로 역류하는 거죠. 그래서 타는 듯한 불편감이 느낄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가슴앓이라고 했죠. 심장질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언제 불편감? 중기의 불편감이죠. 그리고 또 중기의 불편감 중에서 요통 있을 수 있더라. 그럼 요통은 왜 있다? 요추가 휘어지니까. 요추망고. 왜 휘어져요? 배가 나오니까. 배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휘어지는 거죠. 이런 게 요추망곡으로 요통이 생기더라. 언제? 중기 때. 그 다음에 또 이때요. 똑바로 이렇게 누웠더니 커진 배가 아래쪽을 누르고 있었더니요. 밑에 다리 쪽에 있는 피들이 위로 올라오지를 못해가지고요. 어떻게? 갑자기 어지러워. 핑그르르 돌아. 그게 뭐예요? 체위성 저혈압. 심하면은 모두예요. 졸도, 실신 일어나죠.
그거는 괜찮아.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한다? 체위성 저혈압이라고 하죠. 그럼 이때는 똑바로 누워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어떡하자? 옆으로 눕자. 옆으로 어느 쪽으로? 좌측위로 눕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좌측위로 눕는다 하면 대부분 다 좌측이라 그랬죠. 근데 아동간호에서 수유하고 나서만 우측위로 눕자라고 했었죠. 이거 전부 다 언제 불편감이다? 중기의 불편감입니다. 그래서 중기의 불편감 하면은 여기 가슴앓이, 요통, 그 다음에 체위성 저혈압 또는 졸도, 실신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말기의 불편감은 어떤 게 있다? 다리에 쥐가 내려. 그럼 다리 경련이 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다리를 족저굴곡, 족배굴곡, 족저굴곡, 족배굴곡을 다리를 발목 운동을 계속 해줘라. 그리고 또 다리에 부종이 있을 수 있더라. 다리가 부을 수 있더라. 제가 지금 다리라고 했어요. 그건 괜찮다고요. 근데 얼굴이나 손가락이 부었다 이래 말하면 이거는 위험한 거. 그죠? 그리고 또 정맥류가 나타날 수 있더라. 커진 자궁이 밑에를 자꾸 누르니까 정맥류, 그래서 하지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음부에도 있을 수 있고 대표적으로 변비 때문에 뭐가 생겨요? 치질, 이것도 정맥류예요. 그래서 치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더라. 이런 게 전부 다 말기의 불편감. 그럼 정맥류가 있을 때 병원을 가야 된다, 안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고요. 그리고 다리 경련이 있어도 안 가도 된다고요. 체위성 저혈압, 가슴앓이 있어도 안 가도 된다고요. 지금은 모든 게 뭐죠? 불편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편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밑에 임신 말기에 정맥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정맥류가 나타날 때 이 정맥류 예방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1번에서 9번까지 우리 설명 계속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실 것 봐주십니다.